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고영태와 강혜경 이런 데 그 주제인데요. 요즘은 이제 강혜경이가 뭐 민주당 보화에 마치 그 의로운 공익 신고자처럼 온갖에 떠듭니다. 강혜경이가. 거기 변호사가 이제 그 노영이라고요. 저하고 이제 그 JTBC 장남한 여의도의 1대1로 패널로 붙고 있는 노영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이 사람은 그 소나무당에 송년길에 들어갔다가 다시 민주당에 와서 검찰 독재 뭐 저지위원회 또 대변인 한두고 이런 데 그 변호사입니다. 노영희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 무료 변론 하는데 돈은 안 받고 해주는데 무료 변론. 근데 강혜경이 폭로를 잘 들어보면요. 옛날에 저는 고영태라고 이게 기억나시죠? 최서원 씨 그 사건에. 이거하고 유사한 걸 느낍니다. 고영태가 이제 자기가 불법 이권이 많았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아마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알선수재로 이제 징역 1년 6월 받은 이런 이제 범죄자인데요. 그때 막 촛불 좌파들은 고영태가 의인이다, 잘한다, 이게 계속 폭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고영태. 실제는 이제 자기가 파렴치한 이게 범죄자였죠. 지금 봐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최서원 씨 마치 이게 엄청나게 뭐 국정농단한 것처럼 해서 불행하게 탄핵까지 가버린 이런 데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좌파들이 강혜경이를 데리고 하는 게 그때하고 비슷해요. 강혜경이는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래.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번에 1호 공익제보 보호자, 이게 뭡니까?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정한 거래. 우리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익신고 이런 건 해당도 안 되죠. 뭐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자기들이 민주당 자체적으로 1호 공익제보 보호자 이렇게 지정해 놨고요. 막 영웅으로 띄웁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의 노영희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고 온갖 그 폭로를요 하게 해가지고 법사위에서도 막 영웅 띄워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치겠다. 명태균을 통해서 치겠다. 이런 이제 민주당이 제2의 고영태식의 공작을 강혜경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강혜경이 이자가 이제 뭐 미래한국연구소 거기에 부소장 여론조사 의뢰하는 기관이죠. 의뢰. 피해나는 조사하는 데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회계 책임자 이런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뭐 누워서 침을 계속 뱉어. 만약에 뭐 공개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만약에 불법으로 여론조사했다면 그건 자기가 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고영태처럼 자기가 구속돼 처벌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누워서 이게 침 뱉는 식으로 자기 불법을 처음에는 이제 명태균 씨나 뭐 이쪽하고 이제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가 이제 여론조사비를 뭐 조달했는데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막 폭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제 방향을 완전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으로 여러 개 털어가지고 강혜경 씨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아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한번 치보자. 옛날에 최서원 공작처럼 이런 데 음모를 저는 꾸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파렴치한 강혜경 자체가 이게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인데 지금 민주당의 꼭두가시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데 상황입니다. 어디서 증거 능력이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명태균 씨한테 뭐 띄엄띄엄 주워들은 거 가지고 엄청나게 과장을 해서 마치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주술이나 무당 이런 데 빠진 것처럼 이런 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명태균 씨는 또 이게 뭐 반박하다 보니까 계속 이 카톡이 지금 일부 공개되고 있는 이런 거죠. 실제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나 또는 이제 국가 순방에 꿈자리 사납다고 그런 데 가겠습니까?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런 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강혜경 씨가. 저는 더 웃기는 게요. 거기에 여론조사 27명 명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의뢰해서 공작을 한다는 겁니까? 3명이 서울시장 붙었는데.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닙니까? 이준석이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도 피해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때도 이게 여론 피해를 받는데 뭘 의뢰했다는 건지 황당무계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구색 맞춘다고 이은주나 정의당의 여영국, 요거는 이제 지금 이름도 없는 존재감, 이은주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넘어갔잖아요. 철새처럼. 그 한두 명만 야당이지 전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행태고요. 특히 진짜 황당한 게 김영선의 보궐선거 공천 있잖아요. 2022년 5월달에 보궐선거. 거기 보면 이준석, 그때 당시 대표는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략공천 할 테니까 여론조사 이기는 거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만들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준석이 한 거잖아요. 당대표니까. 근데 또 나중에 가서는 김건희 여사가 했대.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준석이한테 부탁 압력을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이도 안 좋은데? 그건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대로면 그때 공천을 준 사람은 이준석이고 도장 찍고 도장 안 찍어주면 옥새 들고 날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김영선 공천 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준석도 떳떳하게 줬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김건희 여사가 준 거래.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81번을 했는데 50번은 이게 공개된 거니까 문제 안 되는데 비공개를 한 게 그 비용이 3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돈 받으러 보냈더니 돈 대신에 공천 받아왔다. 이런 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루에 여론조사가 하루에만 해도 5개씩 쏟아질 때입니다. 대선에. 근데 공식 조사도 보기 힘든데 말라고 비공식 조사 조작된 여론조사 가지고 정세 판단하면 대통령 될 것도 떨어지지. 그렇게 조작을 고의로 의뢰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가 몇십 개씩 나오고 발표된 거면 50개인데 PNR이 굳이 또 하겠습니까? 어디 국회의원값이 3억 6천인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전부 다 황당무계합니다. 주장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문제라든지 오세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천도 이준석이가 한 것처럼 다 했다가 또 김건희 했다가 오락가락 둘 다 했다는 건지 그것도 말이 오락가락 하고요.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깜깜이 때 한 번 정도 한두 번 할지는 모르지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론조사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보기 힘든데 그걸 조작한 여론조사를 보고 전략을 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황당무계한 게 괴담인데요. 이걸 좌파들은 오히려 또 이를 백이라고 부풀려가지고 계속 바라게 명태균이 완전히 주술 무당에 김건희 여사나 노련한 거 아니냐? 주술 프레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오방실 들고 계속 넣어가지고 구설했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명태균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김영선이라고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민주당 좌파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뒤에서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부터 민주당 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고영태가 그때 의인이라고 우리 얼마나 띄우셨는데 지금 보면 파렴치한 범죄자 사회꾼 아닙니까? 그때 한번 쏘갔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박근혜 대통령 뭐가 있습니까? 최성원 씨하고는 이게 어떤 조금의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혀 관계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고영태와 이번에 강혜경 씨가 하는 짓이 거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파들은요, 틈만 하면 완전히 바늘을 몽둥이라고 침소 붕대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게 과장이나 들은 거 저끼리 주고받은 사적 대화 아무것도 아닌 걸 딱 녹음해 오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퍼뜨려 가지고 야 봐라 외교 순방도 이게 전부 다 뭐 꿈이나 명태균 노릇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명태균 씨가 딱 명확한 증거를 내놨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조무이나 그 순방이 그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런 시중에 한간의 가짜뉴스를 비판한 걸 내놨잖아.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또 카톡 계속 까가 반박해야 되니까 이걸 노리는 건지 하여튼 이 좌파들이 악랄하게 계속 공작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뭐 이럴 때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뭐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명태균이든 뭐 강혜이든 저끼리 떠들으면 이게 개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또 좌파 언론이나 언론이 계속 받아서 쓰고 막 방송을 떠들어대니 또 이걸 또 믿는 국민들도 있으니 뭐 제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방송 나가면 이게 또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계속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방송마다 나가서 가짜 뉴스 공작일 때는 제가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진실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뭐 배종찬이나 윤희용이나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명이 물어봐도요. 그 실제 뭐 대선 캠프에서 명태균 씨 정도한테 대선 앞두고 그 큰 행사에 너 가짜 여론조사기 좀 조작해서 만들어 봐. 이런 거 아무 쓸데없게 봐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대선 코앞에 있다고 바쁜데 진짜 여론을 파악하고 작전을 수립해야지 그걸 말라고 가짜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와 정치 자금이고 그 대신에 사무실 대신에 공천을 줬다고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좌파들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첫째 정치 자금과 여론조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속 프레임은 전혀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뭐 구약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 알겠죠. 뭐 여호수아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쭉 이러면 그걸 또 외운다더니 다 외워보라고 성경책까지 들고 놓은 참 이게 옛날 전현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무속 프레임에 이런 데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전부 민주당이나 좌파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명태균이 수사, 그 다음에 강혜인까지 이런 데 범죄자들은 철저하게 검찰이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서 일단 이제 법적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